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무역 자격증이 있다고 모두가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취업할 때 무역 자격증이 없으면 오히려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면접관이 다른 친구들은 자격증이 다 있는데 왜 자네는 무역 자격증이 없나? 이런 느낌이죠. 즉 무역 자격증이 있어서 플러스가 된다는 느낌보다는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거 하나 딴다고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돼? 야, 그냥 외국어 공부나 더 해.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사실 이제 막상 서류 전형 단계 그리고 면접 전형 단계로 넘어가면 구직자들의 스펙이 어느 정도 평준화돼 있어서 비슷합니다. 그럼 결국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그거라도 있는 사람, 즉 무역 자격증, 남들이 야 그거 하나 따서 뭐해라고 말하는 그거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합격하게 됩니다. 야 꼴랑 그거에서 뭐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마지막에 그거라도 했던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역 자격증, 그 중에서도 이제 무역 6대 자격증이라고 하죠. 이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외환전문역, 보세사, 이런 무역 6대 자격증이 어떤 시험인지 알아보고 2024년 공개된 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무역 자격증 종류 다 비슷한데 사실 뭘 따야 되죠? 이거랑 도대체 차이점이 뭐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무역 실무, 즉 무역 전공자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무역 실무는 계약, 결제, 운송, 보험, 중재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무역 계약, 무역 결제, 무역 운송, 무역 보험, 무역 중재죠. 이 5개를 합쳐서 무역 실무라고 하고 무역 전공자라고 하면 이 5개를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수출입 통관에 관여하는 법, 관세법, 물품의 이동에 대해 관여하는 법, 대무역법, 그리고 자본의 이동에 대해 규율하는 법, 외국환 거래법이 있죠. 이 3개의 법을 무역의 3대법, 무역 3법이라고 하는데 무역 실무에 이 무역의 3법까지 합치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무역이 됩니다. 사실 제가 무역 업무를 하다 보면 관사로서 15년 차, 2010년 합격을 했으니까 2014년 기준으로 이제 15년 차가 되네요. 관세사로서 10년 넘게 업무를 하면서 결국 모든 무역은 뭐예요? 계약결제, 운송보험, 중재, 무역 실무와 관세법, 대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무역 3법 안에 다 있습니다. 즉 이것만 배우면 우리는 무역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무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봤죠.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테스트하는 게 국제무역사입니다. 물론 외국환 거래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국제무역사에서는 외국환 거래법 대신 외환 실무로 대신 시험에 응시해야 되기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걸 테스트하는 게 국제무역사입니다. 그래서 무역 전공자라고 하면은 졸업시험 같은 느낌으로 국제무역사를 반드시 합격해야 되고요. 무역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왜 무역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만큼 무역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무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제무역사가 필수입니다. 하여간 모르면 국제무역사를 따면 돼요. 국제무역사 할 때도 영어 잘해야 되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국제무역사 안에 무역 영어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무역 영어를 원래 준비하려고 했다가 나 영어를 잘 못하니까 국제무역사로 봐야지 라고 하다가 국제무역사 안에 무역 영어가 있는 거 알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무역사는 이 모든 지식을 이제 테스트하면서 이 안에 무역 영어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전공자로서 4년간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배우게 되는 게 결국 다 이것입니다. 내가 국제무역사 시험을 봤는데 이 과목이 나랑 너무 잘 맞아. 나 무역이 너무 천직인 것 같아. 나 이걸 좀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과목의 심화 버전, 즉 국제무역사의 심화 버전이 관세사입니다. 물론 심화 버전이라고 해서 뭐 단순히 2~3배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어렵기는 하지만
과목적으로는요, 국제무역사 과목이랑 사실 관사 과목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면서 난 이게 너무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관사 시험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관사 과목이에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사와 함께 무역을 대표하는 양대 자격증, 그것은 무역영어입니다. 그럼 무역영어는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물론 관세법,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라는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긴 하지만 이게 본 과목은 아니고 무역영어는 철저하게 계약결제, 운송보험, 중재 이 무역실무에 집중을 하면서 무역영어죠. 영어 능력을 훨씬 더 많이 검증을 합니다. 국제무역사보다 범위는 줄어들면서 영어 능력을 조금 더 많이 보는 무역영어. 자, 그래서 무역영어 합격한 사람이 조금만 더 공부하면 국제무역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국제무역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금만 더 이제 영어 쪽을 보완하며 무역영어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는 대부분 세트로 이제 함께 준비하고는 합니다. 과목이 거의 겹쳐요. 자, 그래서 국제무역사만 있고 무역영어는 없고, 무역영어는 있고 국제무역사는 없고, 뭐 이런 것보다는 둘 다 따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하여간 가장 대표적인 무역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물류관리사라고 했는데 그거 뭔데? 물류관리사는요, 계약결제, 운송보험, 중재 중에 운송이 결국 물류죠. 물류, 운송 쪽에 훨씬 더 많은 집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역과 물류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무역은 결국 수출과 수입이죠. 수출을 하게 되면 화물이 이동을 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고, 수입을 하게 되면 화물이 이동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운송이고 이게 물류입니다. 물류관리사는 이 물류 파트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합니다. 물론 시험마다 공통되는 과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만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역회사를 노린다라고 하면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하여간 베스트이고, 내가 포워딩이나 선사 같은 물류회사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국제무역사, 무역영어보다는 물류관리사를 조금 더 쳐주는 편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물류회사 취업 트렌드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무역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막상 물류 쪽에 특화된 인재는 없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다 비슷비슷하죠. 그 중에 누가 채용되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다 비슷비슷하다라고만, 그 중에 물류관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물류관리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물류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물류회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물류관리사를 반드시 취득해야 됩니다. 외환 전문역 1종, 2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죠? 참고로 외환 전문역 1종, 2종은 1급과 2급이 아닙니다. 1종과 2종이라는 전혀 다른 시험이에요. 국제무역사는 1급과 2급이 있고, 물론 지금 2급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무역사 1급이 어려운 시험이고, 무역영어는 1급, 2급, 3급이 있고 당연히 1급이 어려운 시험이죠. 하지만 외환 전문역 1종과 2종은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자, 계약결제, 운송보험, 중재증, 결제, 그 중에서도 신용장에 집중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 외환 전문역 2종이라고 합니다. 사실 무역회사에서 나는 조금 더 결제에 집중하고 싶다, 혹은 금융권을 노린다라고 하면 외환 전문역 2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외환 전문역 2종은 무역 자격증이자 금융 자격증입니다. 내가 외환 전문역 2종을 공부했더니 과목이 나랑 너무 잘 맞아. 나 이거 진짜 이 결제 업무가 나의 평생의 천직인 것 같아 라는 분들을 위해 CDCS라는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DCS는 영국에서 만들고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인정하는, 공인하는 시험으로서 사실 응시료만 600파운드가 넘어가니까 응시료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국제 자격증입니다. 즉 외환 전문역 2종의 최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특히 금융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CDCS가 최고입니다. 그럼 외환 전문역 1종은 뭔데? 자본의 이동이 규율하는 법이 외국환거래법이라고 했고, 사실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시험 과목으로 다루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외환실무라는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과목으로 대신 테스트를 한다라고 했죠. 그럼 외국환거래법은 언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외환 전문역 1종입니다. 외환 전문역 2종이 무역실무 중에 결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 외환 전문역 1종은 외국환거래법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접력 1종과 2종을 또 세트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역회사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외환 접력 1종보다는 2종이 조금 더 어울리기는 합니다. 야, 그럼 원산지 관리사라는 건 뭔데? 수출입 통관을 규율하는 법이 관세법이고요. 그 관세법 안에 품목 분류 HS 코드가 있고요. 그 HS 코드를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여서 이게 FTA 적용이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1년의 FTA 원산지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 원산지 관리사입니다. 원산지 관리사는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물류관리사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암기해야 될 비중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 원산지 관리사의 기초시험인 약간 원산지 관리사 2급 같은 느낌이죠. 원산지 실무사라는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삼아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관세법 안에는 출입 통관과 관련되면은 보세구역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고요. 그 보세구역의 보세 화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 보세사입니다. 사실 보세사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외환전문역 2종과 CDCS가 세트로 움직이고 외환전문역 2종과 1종이 세트로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금융권을 조금 더 노린다라고 하면 외환전문역 1종, 2종 그리고 CDCS를 준비하시면 되고, 내가 무역회사를 노린다라고 하면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를 준비하시면 되고, 내가 포워딩 쪽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물류관리사 그리고 화물의 이동에는 반드시 보세구역이 개입되기 때문에 물류관리사와 은근히 보세사가 세트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보세사와 또 하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뭐예요? 바로 지게차입니다. 이 보세구역 관리할 때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류관리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보세사를 많이 준비하고, 물론 물류관리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유통관리사도 준비 많이 하지만 보세사도 많이 준비하고, 보세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세트처럼 지게차도 많이 준비합니다. 이렇게 뭐가 세트로 움직이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는데, 2024년 일단 국제무역사는 사실 국제무역사가 1년에 2번이었거든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즉 2월과 8월 1년에 2번만 보다가 온라인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되면서 무려 4번입니다. 3월, 5월, 8월, 11월이네요. 사실 전통적으로 국제무역사 시즌이 겨울방학, 이제 2월에 있는 겨울방학이었는데 올해 겨울방학은 조금 더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2024년 첫 시험은 3월에 있고, 그 다음 5월, 8월, 11월 이렇게 1년에 4번이 준비되어 있고, 국제무역사 시험의 특성상 중간에 특별 시험이라고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 시험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시험이 더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4번이라는 것 정도 참고삼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무역영어는 사실 무역영어가 상시 시험으로 전환이 되었다가 2024년 이제 상시 시험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상시 시험 전에는 1년에 3번 응시하던 게 이제 상시시험으로 전환이 됐고, 그게 다시 2024년에는 상시시험이 폐지되면서, 그렇다고 3번으로 쫀쫀하게 돌아오는 건 아니고 5월과 11월 이제 매주 일요일 1년에 8번이죠. 즉 5월에 일요일, 11월에 일요일 1년에 8번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물류관리사가 공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물류관리사가 뭐가 문제냐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물론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부할 범위는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이제 기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물류관리사 시험은 항상 전통적으로 합격률이 높기는 한데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 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물류에서 안 갈 건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하다 보면 물류 쪽이 또 나의 적성이 맞고 포워딩 쪽에 기회가 와서 취업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류관리사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이밍 좋게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에 물류관리사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단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물류관리사, 이게 무역, 물류의 기본적인 3대 자격증이고, 이제 외환전문역, 보세사, 원산지관리사가 조금 더 특수한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우선 이 3개를 중점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뭐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합격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